정산서를 받았는데 1원이 아니라 0.7원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음악 스트리밍 생태계 자체가 뭔가 좀 불합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닐까? 적어도 이 한 곡을 열심히 만든 것에 대한 그 보상? 1원에 대한 보상을 100원만큼의 리턴으로 받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테고 좀 합리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자음악 작곡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매체음악가 박승순이라고 하고요. 인디펜던트 레코드 레이블 붕가붕가 레코드 대표고요. 고건혁이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 아이디언이라는 레이블을 설립을 했고요. 그해 12월 달 그때 직접 제작한 첫 번째 앨범 코스모스라는 앨범을 그때 제작을 했었어요. 만들고 나서 익히 주변에서 듣기는 했지만 정산서를 받았는데 1원이 아니라 어떤 요금제의 경우에는 0.7원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음악 스트리밍 생태계 자체가 뭔가 좀 불합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음악 산업 자체를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독립 음악가로서 이 음악 구조가 되게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그 붕가붕가 레코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음악 산업의 정말 좋은 대안적인 모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좀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었어요. 레이블이라고 그러니까 회사라고 만들었지만 사실 동아리에 가까웠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지금에 비해서 어떤 음악을 유통하기 위한 문턱이 높았는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우리가 직접 들고 가게 가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아주 거대한 꿈을 꾸고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역적인 어떤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신 전체를 흔들어 보자. 근데 잘 안 됐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음악 생태계라고 했을 때 그 공정함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가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번다고 공정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말씀 주셨었던 그 공정한 생태계라는 게 무엇인지 저도 진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0.000 1원이 꽂히는 그런 스트리밍 구조는 물론 그런 구조 자체를 이렇게 플랫폼이 뭔가 중간에 독식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그 요인 중 가장 큰 거는 음악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약 5만 곡 정도의 음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1년 따지면 얼마죠? 1,500만 곡? 1,600만? 당연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CD 가격에 비해서 스트리밍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내가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음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원에 대한 보상을 100원만큼의 리턴으로 받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테고 이 음악이라는 가치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시도를 해보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작하시면서 음악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향유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갖다 보니까 음악에서 출발했었던 질문들이 점점 자연의 요소들을 가지고 접목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 같은 게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방울이 파이프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 떨어지는 속도를 좀 다르게 해서 거기 센서에 다른 어떤 음악적인 패턴들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 밸브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음악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쿠아포닉스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욕심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더라고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보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만약에 음악 산업에 도입하게 되면은 예술가들이 어떤 풍경을 보고 어떤 예술적인 상상력을 떠올리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마침 구글에서 그 레이블 디텍션 알고리즘이라는 그 API 모델이 나와서 만약에 어떤 풍경 이미지를 넣었을 때 검출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객체 하나하나들을 소리로 치환시켜 버리면은
하나의 그냥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성할 수 있는 되게 단순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사운드스케이프를 자동으로 매핑해주는, 조합해주는 그 AI 사운드스케이프 시스템 유로스케이프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었어요.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것이 기존에는 환경 소리를 아카이빙하는 음향학적인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유튜브 콘텐츠 중에 빗소리 3시간짜리 숲속에서 들리는 소리 ASMR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음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사람들이 청각적으로 즐겨 들을 수 있는 콘텐츠로 좀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그렇다면은 음악적으로 어떻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이제 같이 좀 이어져 가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런 되게 실험적인 시도들이 음악 산업에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시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음악 창작자들 혹은 음악 감상자분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뉴미디어와 디지털 기술들이 음악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디지털로 가는 환경에서 심지어 이제는 전화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녹음도 다 할 수 있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컴퓨터 기술에 기반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멜로디가 떠오르면 그걸 바로 소리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 샘플링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같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소리를 이제 악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됐고, 이제 기존의 음악이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음악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영역들, 그런 단계가 바로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은 사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다양해진다. 그러면 AI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음악 창작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조적인 도구로서 이제 누구나 더 창작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자동 자율화된 그런 에이전트로서 음악을 찍어내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음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대체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좀 더 풍부해질 것 같고요. 발터 벤야민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저는 좀 깊게 새기고 다니는데, 그냥 기술적 발전은 어떤 자연 환경처럼 나한테 주어지고 거기서 대응을 하면서 어떤 미학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원하는 걸 해나갈 것인가. 미디어 아티스트 혹은 뭐 사운드 아트로서 대중음악 시스템 내에서 위치하고자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음악 추천 알고리즘, 음악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오면서 스트리밍이라는 전제가 아예 뭐 사라진다 이런 것보다는 스트리밍이라는 서비스에서 좀 개선되어야 할 점, 과연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러한 세분화된 취향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일까? 라는 지점에서 이제 어떤 의문들을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상위 어떤 1%의 아티스트의 곡을 듣다가도 유사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게 감상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AI 사운드스케이프 시스템에만 좀 그 아트웍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차량 내에서의 바깥 풍경들 자체가 하나의 게임화가 될 수도 있고 영상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을 새롭게 감상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미래의 음악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디자인될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이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면서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황소연 씨가 부르는 어떤 새로운 싱글 트랙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는 비틀즈 스타일로 이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약간 비틀즈 스타일로 바뀌어서 나한테 들린다거나. 서비스라는 건 사실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탑 100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중에 수동적인 청취자와 능동적인 청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듣는다는 건 수동적인 행위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능동적으로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창작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포커스 자체가 이제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음악을 소비하는 거와 음악을 생산하는 거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 자기가 음악 듣는 거와 만드는 거와 이제 일체화되어 있고, 그렇다고 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마추어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자기의 음악 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물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일반, 그러니까 보통 그 음악적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악기들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을 약간 디지털화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면 사실 되게 흥미로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결국 본질적인 부분은 음악과 소리는 계속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과 더 즐거운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그리면서 앞으로 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다양한 일을 사실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본질적인 건 계속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음악과 사운드를 통해서 그게 새로운 미디어가 됐든 기술이 됐든 그런 것과 만났을 때 사람들한테 어떠한 음악적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또 다른 누군가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어떤 전문적인 무언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트리거로 좀 전달될 수 있는 바람이 있고요. 미래의 음악을 창작하고 경험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창작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즐거운 음악 경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줄 수 있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사실 뭔가 상황이 되게 힘들다 보니까 되게 단기적인 거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좀 길게 보고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창작하는 시대까지 한번 그리면서 세트를 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즐거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로원의 크리에이터 박승순입니다.